네, 오늘의 주제는 매그피센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증시를 이끈 7대 기업과 버크셔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엔비디아 이름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엔비디아는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부러움이란 뜻이에요. 부러움. 부러워할 때 부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NV는 뭐냐면 당시 이제 엔비디아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젠슨 왕, 지금의 CEO인데 이 사람하고 두 명의 공동 설립자가 그러니까 총 3명이 엔비디아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 만들 때 이 엔비디아 회사명을 처음에 초창기 때 프로젝트 이름을 NV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회사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엔비디아, 인비디아랑 NV를 합쳐서 엔비디아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눈이래요, 눈. 사람 눈. 저는 이게 그냥 컴퓨터 부품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눈이래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 눈이 질투를 상징한대요, 질투. 그래서 로고부터도 이제 우리를 질투해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뜻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사가 되겠다. 실제로 시가총액 1위가 됐으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회사가 됐죠. 엔비디아 주가. 진짜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사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랐는데 엔비디아 뭐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엔비디아가 왜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 엔비디아가 왜 대단한 기업이냐라고 말하면 사실 딱 두 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점유율이에요. 점유율. AIB가 뭐냐면 그래픽 카드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인데 거기서 점유율이 1등이 엔비디아고 2등이 AMD, 그 다음 3위가 인텔인데 3위랑 2위는 거의 없어요. 거의 90%.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 카드인데 거기서 90% 정도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고, 근데 중요한 거 더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마진율이 72%입니다. 애플 전성기 때 애플 스티브 잡스 있고 막 진짜 날아다닐 때 마진율이 40% 정도였어요. 40% 정도여도 애플은 신이다 막 이랬는데 엔비디아는 무려 72%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점유율이 90%예요. 점유율 90%에다가 마진이 70%니까 이거는 뭐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제 폭등을 했었고,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떠오르는 이제 인물이 이제 빌 게이츠고, 빌 게이츠 최근에 유퀴즈 나왔는데 이분이 왜 여기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대체 왜 나왔지? 뭐 홍보 뭐 하려고 뭐 홍보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뭐 굳이 방송에 나와서 홍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되게 신기하게 봤던 모습이 있고,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출신인데 결론적으로 중퇴를 하긴 했지만 하버드에서 이제 조교로 일할 때 팬케이크를 가지고 팬케이크를 쌓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4층이 있단 말이에요. 접시가 이렇게 있어요. 접시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옮겨야 돼요. 4개를. 이런 거 사실 닌텐도 게임 같은 거에도 있는데 접시 3개가 있고 팬케이크 4개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맨 위에 것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옮겼다가 여기 하나 옮겼다가 여기 하나 옮겨갖고 왔다 갔다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72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500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일일이. 그쵸?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관련해서 논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팬케이크를 이제 비유 삼아갖고. 근데 그게 이제 학술지에 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거죠. 왜냐면 이제 어지간한 교수들도 논문 같은 거 쓰면 학술지에 실리기 힘든데 빌 게이츠는 이제 대학교 조교 시절에 그냥 이제 논문 하나 썼더니 바로 이제 학술지에 딱 실리는 정도니까. 그래갖고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교수가 빌 게이츠의 천재성을 알고 얘는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천재가 무조건 얘는 뭐 학자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얘가 중퇴하려고 그러니까 중퇴하지 말라고 막 말렸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퇴를 이제 빌 게이츠가 하니까 천재를 잃었구나 하고 나중에 이제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다시 이제 설득하려고. 근데 그 빌 게이츠가 나중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려갖고 자기가 찾아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차려갖고 엄청 떼돈 이미 번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다시 그 교수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인 사람은 굳이 이런 대학을 초월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1등 부자죠. 이게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한 7인가? 7인가 6인가로 떨어졌는데 몇 년 동안 19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까지 몇 년 동안 1등 부자였어요. 전 세계. 근데 이제 여기 관련된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당시에 빌 게이츠가 갖고 있던 주식의 지분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는 지분이 한 50%? 한 7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친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워렌 버핏이라고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조언을 합니다. 야, 빌 게이츠야, 너 지금 주식 하나만 너무 주식 하나에 몰빵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다양하게 주식을 가져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 말이 맞다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추정하기를 이때 만약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줄이지 않고 이때 50% 70% 이때의 비중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빌 게이츠였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거의 20년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1등 부자는 일론 머스크인데 만약에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줄이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지금의 1등 지금도 세계 1등 부자는 빌 게이츠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대요. 이제 빌 게이츠가 한 명언 중에 유명한 게 있죠.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이게 뭐 하버드 뭐 연설? 하버드에 초청받아갖고 연설 같은 거 했을 때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빌 게이츠가 실제로 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플인데 애플은 이제 주식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워렌 버핏. 주식의 천재, 주식의 신, 투자의 신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지금은 아닌데 불과 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주식의 절반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애플이 최고의 주식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까 빌 게이츠 아저씨한테는 분산 투자라고 해놓고 본인은 이렇게 몰빵 투자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애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사이코패스였다. 직원들을 엄청 갈궜다. 약간 좀 인간미가 없었다. 그런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혼외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사이에서 딸인가? 그 자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어느 날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이제 물었다고 해요. 당시 이제 스티브 잡스가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꿨대요.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당시 미국 주 법으로 스티브 잡스가 살고 있던 미국 주 법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 법으로 차를 산 지 6개월 동안은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녀도 불법이 아니었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번호판을 다는 게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꿔서 번호판을 계속 달고 있지 않게 했대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혼외자 사이의 딸이 아니 아빠 왜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자기 딸한테는 이제 혼외자 딸한테는 뭐 재산을 주기는커녕 양육비도 안 줬대요. 잘 돌보지 않았다는 거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딸이 물어봤대요. 아니 스티브 잡스 아빠 왜 우리한테는 뭐 그 어떠한 뭐 도움도 안 주고 하면서 근데 왜 차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요? 막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맞아 나는 평생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말고도 사실 스티브 잡스가 뭐 사이코패스였다 그런 거는 되게 유명하죠. 저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제 그냥 멋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인격적으로는 사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이코패스가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대표적인 예시를 들 때 스티브 잡스를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거 말이 많았는데 애플의 로고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황금비 때문이다. 뭐 1대 뭐 1.618인가 뭐 이거 있거든요.
뭐 황금 누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막 분석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애플의 로고가 아름다운 건 이렇게 1대 1.6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뭐 비너스의 뭐 공식처럼 이렇게 해갖고 한 거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개발자한테 물어보니까 황금 비율이 뭐야? 비율이나 수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라고 오피셜로 애플의 로고는 황금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라는 걸 오피셜로 낸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인데 사실 아마존이 진짜 대단한 기업이에요. 왜냐면 1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최대입니다. 1년에 1000조를 법니다. 지금 1000조 넘어요. 1년에 1000조를 버는 진짜 어마무시한 기업인데 다른 뭐 구글, 애플, 심지어 엔비디아 이런 애들도 500조, 600조밖에 안 돼요. 1년 매출이. 근데 얘 혼자 1000조를 법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다른 애들보다 뭐 수은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건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는데 1년 매출 하나만큼은 그 어떠한 기업보다도 높은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사실 아마존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서점이었어요. 이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처럼 인터넷에서 책 사면 그거 주문하면 이제 택배로 배달해주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어느 날 이제 딴 것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쿠팡처럼. 그래갖고 뭐 이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뭐 가구도 팔고 그다음 뭐 전자기기도 팔고 이런 거 팔았대요. 그런 거 팔다가 좀 규모가 생기니까 어느새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같은 것도 한 거예요. 이제 인터넷 기반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구글처럼 이제 아마존닷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이 됐는데 그 시작은 조그만한 서점에서 시작했다는 거. 저게 정말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험도 한대요. 이제 보험까지 진출했다는데 그래서 기사가 나왔죠. 아마존이 안 하는 건 뭘까? 정말 잡다한 거 다 하는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인데 메타는 이제 인스타랑 페이스북 이제 관련된 회사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10년 정도 전만 해도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마크 주커버크 하면 이제 약간 재밌었던 일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랑 이분도 특이한 분인데 일론 머스크랑 SNS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SNS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싸우네 만에 그런 한 일화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글을 마크 주커버그가 남겼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뭐야 이거 뭐야 씨발 이러면서 싸워갖고 실제로 붙든가 만나서 싸울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아까 뜬금없는 건데 외계인설이 있습니다. 랩틀리언이라고 도마뱀 외계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히는 거 보면 약간 머리 스타일도 약간 좀 자로 딱 재가지고 약간 이게 로봇이 아니냐, 외계인이 아니냐, 도마뱀 괴물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별의별 설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그 연관 검색으로도 나오거든요. 되게 좀 신기한 그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 이건데 페이스북으로 잘 나가다가 페이스북 망할 것 같으니까 주가 확 떨어졌죠. 이때 샀었어야 되는데 못 사고 다시 인스타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회서웨이인데 버크셔 회서웨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워렌 버핏의 회사입니다. 이제 투자랑 이제 보험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원래 창업자 맨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든 건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어떤 CEO가 있었어요. 이제 워렌 버핏 아저씨가 결론적으로 지금은 CEO가 됐었는데 한때 그 CEO가 된 배경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원래 버크셔 회사에는 섬유 회사였어요. 섬유. 옷 만들고 뭐 방직하는 거 있잖아요. 옷 만들고 그런 이제 섬유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CEO랑 이제 워렌 버핏이랑 당시 이제 그러니까 주주였는데 당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 회사의 주주였는데 둘이 주식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주식을 이 CEO가 사기로 했는데 뭐 얼마에 사기로 했대요. 근데 갑자기 CEO가 그 거래 당일날 말을 바꿔가지고 나 좀 싸게 살래. 막 이게 갑자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원래 딱 맞춘 그래 이 가격에 삽시다 이랬는데 나 좀 더 싸게 살래.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워렌 버핏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거금을 들여갖고 그냥 이 회사를 사버립니다. 사버리고 이 CEO를 내쫓아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버크셔 회사회를 인수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홧김에 이 회사를 인수해 버리느라 그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굴리지 못하고 인수해 버린 게 엄청 큰 실수였다라고 두고두고 말합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우리는 사실 이제 구글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글과 유튜브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합친 게 바로 이제 알파벳이라는 회사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구글 주식을 사려고 검색을 하니까 구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이제 구글의 이제 모회사인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알파벳과 구글은 이제 사실 그냥 동의어라고 봐도 되는 게 이제 알파벳의 이제 매출의 비중인데 거의 90%가 구글에서 나오고 10%가 유튜브에서 나와요. 10% 정도의 유튜브와 90%의 구글 이 합쳐진 게 알파벳입니다. 사실상 알파벳은 구글이라고 해도 거의 같은 거죠. 왜냐면 돈을 다 구글에서 버니까. 어쨌든 뭐 엄밀히 말하면 알파벳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다는 거. 근데 구글이라는 이제 이름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게 10의 50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있던 수예요. 이렇게 엄청 큰 숫자인데 이제 구글을 맨 처음 만들 때 그 이사진들이 이 구글이라는 이제 숫자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스펠링을 좀 바꿔가지고 구글로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왜 이걸로 지었냐면 왜 엄청 큰 숫자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지었냐면 우리가 이제 구글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나온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 큰 숫자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의 회사죠. 참고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700조입니다. 700조를 넘었어요. 근데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이재용 회장님인데 이분이 21조인가? 막 이래요 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의 35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 2030년쯤 되면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1000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의 GDP 이게 옛날 자료여서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25년에 대한민국 GDP가 2000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GDP의 거의 3분의 1을 이 사람 혼자서 이제 거의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30년쯤 되면 거의 1000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GDP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라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 아저씨 관련된 거는 두 가지 재밌는 게 있었죠. 일단 그 전에 테슬라 이제 로고랑 이제 이름부터의 유래부터 말씀드리면 니콜라 테슬라라는 어떤 전기공학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이분의 이제 업적이 많아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테슬라. 이분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인데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니콜라 테슬라 이분의 약간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모태솔로였대요. 저는 솔직히 잘 믿기지 않는데 엄청난 미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분이 모태솔로여가지고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짓고 그 다음에 이 로고는 뭐냐면 전기 모터래요. 전기 모터에서 이 부분 딴 거래요.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회사 만들 때부터 우리는 아예 그냥 전기 관련된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딱 그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로고부터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이름도 전기공학자 이름 해가지고 그냥 테슬라는 처음부터 그냥 전기 관련된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 쐈었는데 이게 19년도에 인터뷰한 건데 일론 머스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2026년쯤 되면 하루에 5억쯤 내면 화성을 찍고 돌아올 수 있다. 그 여행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걸 상용화시킬 수 있다. 그 기술을. 라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근데 2025년에, 이거 최근이죠. 2025년 6월 달에 실제로 1,500억을 들여갖고 로켓을 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로켓이 공중에서 산산분해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 영상이 있는데 진짜 아름답게 터져요. 이렇게 쏟아져요. 별똥별처럼.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2022년, 2026년이 내년인데 내년에 죽었다 깨어나도 화성 못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2019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도지코인. 2021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트위터에다가 난 도지코인을 샀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 도지코인이 나는 뭐 차세대 우리 모두의 뭐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갑자기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도지코인이 4,600% 저점 대비 4,600%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처럼 망했고요. 다시 올랐다가 개처럼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어쨌든 한때 도지코인 그래갖고 자기가 돈 벌고 빠진 거 아니냐,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뭐 사기를 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